남북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쵸? 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중앙정부라고 하는 연방이라고 하는 토대를 강조하는 쪽으로 건국부터, 그쵸? 나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맥어피 독본 같은 거죠. 맥어피 독본 같은 대중교육 서적이 표준화되면서, 그쵸? 뭐예요? 미국인이라고 하는 고유의 그런 가치가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애국심, 도덕성, 독립, 자치정부, 그다음에 기독교적 거기 그 뭐냐, 근면, 그다음에 성실, 검소 이런 거, 그쵸?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융합적인 국가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큰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바탕 가운데서 그런데 뭐예요?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북부하고 남부의 경제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다르게 작용하면서 갈등이 초래가 됐다는 거죠. 북부는 뭐예요?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사조에 힘입어서 노예제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예요? 북부는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기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남부는 뭐예요? 그 노예 노동을 그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농장을 그 경제 기반으로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우리는 노예를 부리기는 하지만 그 임금을 받는 노예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부에서는 너희들이 임금을 주고 부리는 노예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그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쵸?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니네가 뭔데 그쵸?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마라라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쵸? 이건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그 반론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졌던 게 남북 전쟁이다라고 했었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쵸? 네, 기억하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1860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어, 남부에서는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링컨을 목숨을 걸고 당선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해방론자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요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 그거는 남부 입장에서는 뭐 가치관의 측면에서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쵸? 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링컨의 당선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이 모아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남부는 몰표에 가깝게 링컨을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또 완전한 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북부는 링컨을 그냥 우세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와, 그런데도 당선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 북부에 정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 북부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남부는 노예를 빼고 노예를 포함해서 노예는 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노예를 포함해서 90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노예를 더, 빼면은 한
600만,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부는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600만 명이 몰표를 해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아, 뭐예요? 북부에서 절반만 링컨을 지지해도 절반까지는 안 되겠네. 1600이니까. 그쵸? 한 3분의 2만 지지해도 비슷비슷하게 표가 나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북부의 전반적인 지지 가운데서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링컨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을 남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의 주들이 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었는데 연방을 탈퇴한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를 이제 링컨이 염려했기 때문에 링컨이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지 않고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보다요? 미 연방이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를 해서 설령 연방이 깨진다면은 자기는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노예제 폐지를 한다는 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립 서비스겠지 아마 이렇게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하여간 링컨은 진짜로 연방이 설령 깨진다면은 나는 노예제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방을 어쨌든 유지하는 것을 자기의 제1 과업으로 삼겠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남부는 그것을 정면으로 사실 아, 예, 네. 부정하는 거죠. 그쵸? 예, 너 같은 사람 밑에서 연방을 유지하느니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냐? 말로는, 그쵸? 말로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할 거다. 지금은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시간 벌기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연방을 탈퇴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연방을 이제 탈퇴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북부 쪽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전쟁으로 안 가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데 저기 뭐 전라도나 경상도가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네. 아니면 제주도가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세우겠다. 대한민국이 인정을 해주면은 내전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겠죠. 그쵸? 네. 그래, 축하한다. 앞으로 너희들끼리 잘 나라 꾸리고 살아봐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아까 살펴봤듯이 링컨은 자기의 당면한 과업이 노예제도보다도 뭐가 더 큰 과업이라고 생각했냐면은 미 연방이 깨지지 않는 것을 더 큰 과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부 쪽에서 나 당신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연방을 탈퇴하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북부의 리컨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정부와 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안 해주죠. 인정해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전, 힘대결로 가게 되면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남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만약에 링컨이 여기서 쿨하게 그래 연방 탈퇴할 거야?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끼리만의 나라 세워라. 노예 제도를 뭐 하든지 말든지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그럼,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져. 안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예,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링컨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요 지점인 거예요. 아, 아, 예. 그런데 링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제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연방을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느냐를 제1의 과업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그쵸?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거를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처가 뭐였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방 탈퇴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축하한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부터 독립국이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반란에 들어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 토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저 네. 반란자들을 토벌해야 된다는 얘기고, 진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남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그쵸? 북부의 시- 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그쵸? 양쪽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라도나 경상도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는 그거 인정할 마음이 없다. 그쵸? 독립 얘기한 놈들 누구냐? 반란이다. 라고 규정하게 되면 내전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링컨이 저거는 독립을 선언한 게 연방 탈퇴에 의한 독립을 선언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연합, 연방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깨고 불법적으로 반란을 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저 불법적인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쟁에 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아주 묘한 지점이 생기게 돼요. 잘 생각해보면 남부주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방을 탈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노예제라고 하는 것에 맞물리긴 했지만 고유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을 탈퇴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언하면서 연방을 탈퇴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북부 링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이에요, 연방. 힘을 합쳐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로 함께 그쵸? 힘을 합치고 연합하기로 영원히 약속을 했는데 뭐예요? 그거를 깨고 나가는 건 뭐예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고 반란이라는 거죠. 아,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로 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이익 뭐 몇 개를 위해서 그것을 깨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불법이고 반란이고 자유와 권리와 책임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링컨이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남부주들에 대한 반란을 그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란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 예. 네. 남부 주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연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떻게 했느냐. 13개 주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그런 권리와 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예, 네.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듯이 아, 네. 탈퇴하고 독립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게 네. 남부의 시선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북부의 시선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한 배를 타고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고 출범한 게 우리 미합중국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몇 가지 경제적 이유를 해서 그 연합을 깨고 나간다는 게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그쵸? 방기하고 배신하는 반란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따지자면 북은 연방주의고 이 남은 그냥 주 권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북은 결국엔 연방주의라는 소리 아니에요? 북이 아, 근데 주장하는. 그 연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각 주들이 그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테두리 역할로서의 연방이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의 자치와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연방은 아니고, 그런데 이 연방 각 주의 그 자치권을 가진 주 정부가 따로 놀면은 뭐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따로 놀면 뭐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각자 그죠? 아, 예, 각자 행동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옆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강대국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서 자기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뭐에 이제 갈등 같은 거 일어나면서 오히려 서로 싸우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라는 게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국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영원히 하나가 된다. 그쵸? 네.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게 된 것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정부 역할을 누가 한다? 연방정부가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 연방정부가 남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우리는 연방정부의 억압과, 그쵸? 불법적인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듯이 독립할 자유와 권한을 애초에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게 됐던 것이고, 북부는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출범했는데, 그거를 뭐 노예제 이걸 가지고, 그쵸? 예, 빌미로 해서 깨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배신이고 반란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예, 이제 그 윤곽이 좀 잡히시죠? 그쵸? 네. 그래서 북부도 뭐예요? 북부도 이미 내재화된 미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본으로 네. 해서 남부가 독립할 수 없다. 그쵸? 네. 남부는 뭐예요? 이미 내재화된 그 가치를 기초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쵸? 네. 둘 다 말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쵸? 네. 예, 그렇죠. 둘 다 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 가는 거예요? 실력 힘으로. 대결로 가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네. 예, 아무리 말이 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은 그 말이 되는 걸 누가 알아줘요. 그쵸? 네. 예,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 출범하면서도 우리 자유로운 주들은 하나로 뭉쳐서, 그쵸? 영원한 연방을 이룬다라고 했었던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실력 대결로 들어가는데 애초에 남부가 북부를 이길 수 있는 국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구수만 봐도 네. 완전히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그쵸? 그리고 네. 또 산업 기반이 기본적으로 북부는 공업이잖아요. 그쵸? 생각하면서. 남부는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면화 산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그 공업지대에서 쏟아내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군수 물품을 만들어내는 측면에 있어서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게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전쟁을 벌일 때 남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북부랑 싸워서 이기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국이 미국하고 싸울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싸워서 영국과 싸워 이긴다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독립, 그러니까 남부에서 구상하는 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거의 불가능한 전쟁인데 뭐예요?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고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그 어, 서약 같은 거, 조약 같은 게 맺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나중에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폐색이 짙어지니까 파리에서 그 조약 맺고 미국의 독립을 확정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남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아, 네, 체급이 안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그리고 뭐예요? 선전하면서 상대방한테 상당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필을 한다. 예. 그럼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면화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대부분을 여기서 수입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남부 우리 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이런 계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 예. 네. 북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워낙 그 규모와 사이즈가 있는 데다가 뭐예요? 그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당대의 그런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을 등에 입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뭐예요? 저 남부에 참 비참한 흑인 노예들도, 그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쵸?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진짜 못된 국가.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너희들이 뭐 면화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좀 얻겠다고 남부편 들면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그런 악덕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북부의 네. 기본 전략은. 무슨 아,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못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 링컨이 전격적으로 선언하는 게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아, 아,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이라고 하는 게 링컨이 원래 순수하게 노예 해방론자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수두를 생각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딱 두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편을 들어주면은 뭐다? 아,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한테 호소하는 포석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주인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유를 주려는 북부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너희들 네. 주인이 지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부를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그런 포석이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쵸? 노예 해방론자이기도 하고 인권을 중시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거는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고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슈를 뭐예요? 외교와, 그쵸? 그 다음에 적군의 힘을 약화시키는 카드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상주의의 시대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남북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앞에 자유주의 혁명 시대 때는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자유주의 이런 거 외치면은 각 나라들이 호응을 하면서 그냥 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기존 권력자들이 뭐예요? 군대를 준비하면서 그쵸? 아, 그거 네. 기억나시죠? 그쵸? 아, 네. 예, 그냥 다 진압을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일단 뭐, 힘이 현실주의. 네. 현실을 중시한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쵸? 네. 링컨도 그 맥락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현실주의 정치가인 거예요. 그쵸? 아, 예, 단순히 뭐예요? 노예 해방을 이상적으로 주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노예 해방이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팀이 더 연합, 중요. 연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개인의 자유도 있다. 그쵸? 네. 살아야 개인의 자유도 있다. 사는 네. 건 뭐예요? 국가를 강하게 하는, 그쵸? 국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건데, 연방, 연합이라는 게 깨지면 국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숭고한 이상이었던 노예제를 타협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는 정치인이니까 링컨이야말로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이렇게 현실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게 이 그 남북 전쟁에서 보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노예 해방이라는 카드를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 울타리로 삼고, 그쵸? 그 다음에 네. 남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또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쵸? 단순히 그 숭고한 이상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를 보고 적시에 그 카드를 사용하는, 그쵸? 네. 네, 요렇게 그 활동하는 사람이 링컨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얘기는 뭐냐? 진짜 현실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그냥 막연한 이상적인 구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힘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힘을 갖춰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그 발편이 마련되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을 실현한다. 네. 이런 쪽으로 시대가 정리돼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랬기 때문에 링컨이 이렇게 그 스탠스를 취하고 전쟁에 대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체급차에 의해서 결국 남부주들이 처음에 선전하다가 체급에 밀립니다. 아, 네. 그래서 북부가 그냥 소모 물량전으로 나가는데 대응을 못해요. 외부의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게 남북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USA, 그쵸? 하나의 연방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면서 그 유지된 나라 내에는 이제 더 이상 노예제도라고 하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로 유지된 나라예요. 그쵸? 네. 북미국, 남미국이 나눠진, 그쵸? 예, 그런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로서 국력을, 그쵸?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가치의 최후 수호자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을 갖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링컨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잘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대응했었던 그 방향 안에서 뭐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이라고 하는 게 남았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게 되고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현대 세계에 넘어가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냉전 시대가 열려요. 그쵸? 근데 그 냉전 시대에서 자유 진영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였냐면 미국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미국이 요 남북 전쟁 시대 때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과연 세계가 어느 쪽으로 나갔었겠느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링컨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이후에 세계사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힘을 먼저 중시를 했어요. 연방을 먼저 중시하고 생존을 먼저 중시하는 과정 가운데서 개인의 권리를 약간 무시하고 묵살하는 이거 좀 독재자 아니냐라고 하는 면모도 링컨한테서 나오거든요. 아, 예를 들자면은 영장 없이 사람들 체포하는 거 막 시행하고 아, 네, 그다음에 신문사들 막 폐간해버리 군대 보내서 폐간해버리고 막 이런 짓도 해요. 네. 네. 이게 자유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강력한 미국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어야 모두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 있다.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링컨이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갖고 나서 독재자로서,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는 미 헌법이 애초에 가리키고 있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환경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네. 예, 무슨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제약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자유의 미국이라고 하는 거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링컨이 미국 가면 뭐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 있고 존경받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면모를 뜯어보면은 이거는 거의 현실주의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권위적 통치자? 현실주의적 권위적 통치자와 정치가의 면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링컨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링컨 하면 어때요? 아, 노예 해방, 그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투신하다가 결국 남부의 그 광신적인 아, 예, 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는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실제 링컨은 아니에요. 현실주의적 정치가예요. 1번. 아,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생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힘과 생존하게 된 토대를 마련한 너는 목적은 뭐냐? 힘과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과 질서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는 거죠. 그쵸? 종합해서 봤을 때 링컨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쵸? 자유라고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대를 그쵸? 예,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링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쵸? 반석 위에 놓려온 위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기린다. 이게 이제 미국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만 보면은 링컨은 탄핵되고 독재자로서 역사에서 지워져도 할 말이 없는 인물이에요. 아, 순수한 자유주의적 가치 안에서만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무슨 예, 교육과정 보니까 어떤 예, 곳에서는 링컨을 독재자로 묘사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순수한 자유주의적 가치로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장도 없이 사람들 체포해서 막 가두고 신문사 폐간하고 그래서 네. 막 이런 일도 했고 그쵸? 예, 그랬기 때문에
순수한 자유주의적 가치로만 보면 독재자의 면모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주의 정치가였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 네, 사람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부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면은 기본권을 어쩔 수 없이 제약하게 되는 일시적인 순간이나 환경이 있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그런 쪽을 택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거든요.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링컨을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컨 이후에 미국이 자유와 뭐 가치를 말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그쵸? 개인의 자유와 권리나 이런 것들이 풍성한 가치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강력한 미국이죠. 그쵸? 강력한 미국을 형성해서 세계사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쵸?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자유를 말살한 독재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현실주의 정치인이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그것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하고 그쵸 좋다. 근데 그거 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현실주의죠. 그쵸? 예. 네, 그 현실주의자에서 여기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링컨은 그 후자를 택한 전형적인 정치인임, 현실주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연합과 연방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표준으로 하는, 그쵸?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하는 강대국 미국이 유지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들도 링컨을 여전히 존경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고,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쵸? 네, 네, 현실주의 시대 자체가 그래요. 아, 네,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그 현실주의 정치인들이 일단 제국주의 시대 안에서 살아남는 게 기본이 되게 되다 보니까 네, 자유를 실현할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거든요.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자유의 어떻게 보면 거목처럼, 그쵸?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독재자 아닌가? 아,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남부가 그래서 지기는 했지만, 남부가 지향하던 가치들이 말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노예제만 폐지가 된 것이지 북부라고 하는 그쵸? 지역도 자유와 그 뭐냐 그 개인의 권리, 질서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진영이었기 때문에 남부가 지기는 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핵심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쵸? 함께 네,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전쟁 이후로 그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주들이 연방에 탈퇴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없다라고 최종 판결이 납니다. 아, 요 전쟁 이후에.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51개 주가 그렇잖아요. 그쵸? 네,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아, 연방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불법이고 반란으로 법적으로 딱 찍히게 됩니다. 자동으로. 미국이 예. 처리하고 있군요. 예? 미국 연방에서
네. 그럼 만약에 탈퇴를 하면 미국 연방에서 처리를 해버리네. 네, 바로 반란으로 찍히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쵸? 근데 네. 이 남북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링컨의 판단이 맞다 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탈퇴한다. 그럼 뭐예요? 저거 반란이다. 아, 네, 바로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토벌군 동원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아,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